존재감 키우는 이재명. 대법원 판결로 법적 족쇄에서 풀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 각종 현안에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이어 어제는 재보궐 공천에 대해서도 장사꾼도 그렇게는 안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몇 배가 남는 걸 버리는 게 장사꾼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거야.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병민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장사꾼 논의도 그렇고 이 건이 갖고 오는 파장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뭐 시끌시끌한가요?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 채워진 정치적 족쇄를 좀 풀어버렸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리고 나고 있는 시점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간에 흐르고 있는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그 민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현직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본인 스스로가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자리를 내려놨다는 것은 이러고 보궐선거에 공천한다는 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이게 부산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에서도 똑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니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중대한 범죄로 인해 이런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당원 당규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당원 당규 조항을 고쳐서까지 후보자를 내야 되느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라고 일침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과 청와대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사이다 발언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뼈 아플 겁니다. 이 선거가 단순하게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채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 민주당의 모든 실수로 인해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통합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아마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중량감을 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여권 전체가 총체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의원은 후보를 내는 게 맞다라고 오히려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그 전장에서 맞아야 될 화살은 당 지도부가 맞고, 그리고 후보들은 홀가분하게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습니다. 고 변호사님, 뭔가 좀 이상해요. 오히려 이 장외에 있다가 지금 다시 가운데로 오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이재명 지사가 뭔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이 후보들, 그다음 대권 후보들, 당권 후보들이 쫓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2강 구도를 확실하게 자기가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약간 이제 공격적인 것이면서도 지금 요즘 이제 경제 난국에 코로나 난국이다 보니까 그 이낙연 그 의원처럼 안정적으로 신중한 발언을 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은 어떤 사이다 발언을 더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슈를 좀 선점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부겸 의원이 지금 당대표 도전한 걸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지금 시장 그 공천하냐 마냐 의견 다른 거 보면은 적어도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겸 의원이 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계속 지금 선점해 나가고, 심지어 그린벨트 발언 같은 경우도 당에서는 대체로 그 풀자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맨 먼저 이제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또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이거 대선 행보죠. 근데 이슈에 대해서,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반대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뭔가 시장 후보 시장 도전
행보 또는 대권 도전 행보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어떤 뭐 그린벨트 이야기를 해도 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데까지 안 낄 데서 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국민이 정하는 데 따르겠다. 내가 꼭 대권 도전 지금 뭐 공식하지 않는다. 라는 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대권으로서 이제 그 행보로서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론에서도 계속 중요한 이슈마다 이재명 지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이 계속 연출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광폭 행보에 당내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문 성향의 정청래 의원, 이재명 지사 행보에 대해서 혼자만 멋있는 척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김 변호사님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만 뜨면 뜰수록 이제 견제 수위는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치는 이슈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타이밍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수많은 대권 가도에 갔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네, 여기서 검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이 어떠냐면 굉장히 안정적인데 좌우우면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 높은 점수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속한데 거기다 선명성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대권에서도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리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사이다를 좋아하죠. 근데 사이다는 거품이 없어지면 물보다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뭘 알아요. 그냥 사이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계속 사이다를 계속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까지 이제 끌고 갈지 안 끌지 모르는데 이제 빠르고 선명성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굉장히 장점이지만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측면은 만약에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족쇄가 풀리자마자 그린벨트 문제랄지 그리고 뭐 공천과 관련된 부산시장, 서울시장 공천에 관한 거에서도 선명히 자기 의견을 딱 던지잖아요. 이슈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정치의 동물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부장,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위의 이낙연 의원을 4%포인트 차이로 따라잡았다는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뭐 굉장히 간격을 좁혔죠. 이낙연 의원이 지금 23.3%인데 이재명 지사가 18.7%, 약 4.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사실상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가 이낙연 의원, 이재명 지사로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상승을 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지금 최근의 발언들 보면 아주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가장 먼저 일단 이번 이제 보궐선거에 공천하느냐 마느냐. 사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사항은 내년 서울 재보궐선거가 아니죠. 서울이나 부산에. 본인은 이제 2022년도 대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원칙을 얘기했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돼 있죠. 당원이라고 하는 건 당의 헌법입니다. 당이 원칙적으로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겸 전 의원만 하더라도 당 대표가 되면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희가 들은 것처럼 비난의 화살은 당 지도부가 맞고 후보들은 나가서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낙연 의원 입장은 다르죠. 본인은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를 내면 원칙을 저버린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 얘기한 것처럼 장사꾼은 손실을 감수하도록 신뢰를 지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정치꾼이 돼버리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만약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당 대표, 당 지도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서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 이재명 지사의 저 발언 자체가 이낙연 의원한테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절묘하게 지금 도를 놨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제 저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숙제가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 진영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이냐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워낙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 훈수 정치를 두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당내에서도 정청래 의원 등이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극복할지 숙제지만 굉장히 절묘한 수를 뒀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